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맞았다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와 관련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맞았는지, 아니면 누리꾼들 말처럼 맞는 척 하면서 다른 안전한 백신을 맞았는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고사 한 줄 들먹여서 지금의 그 세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후한시대 학자였습니다. 양진이라는 학자가 있었죠. 학식도 뛰어나고 아주 충직한 관료였죠. 이 학자가 동네 태수로 있을 때 자기가 천거한 왕밀이라는 벼슬아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왕밀은 찾아와서 보자기를 펼쳤는데 그 안에 이제 폐물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양진은 나무라면서 가져가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왕밀은 머쓱해하면서 뒷머리를 끌적거리면서, 아니 이 야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제가 왔습니다. 이 일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더더욱 양진이가 노하여,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가져온 너가 알고 받은 내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야단을 쳤죠. 그러니까 왕밀은 몹시 부끄러워하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지론. 네 명이 안다는 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너가 아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는 어떤 비밀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사실은 결코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사입니다. 하여튼 백신의 진위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당사자이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일 겁니다. 아니죠. 이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사를 놓은 간호사, 그리고 그것을 군대말로 진두지휘한 주치 의사가 아닐까요? 하여튼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대통령이 맞았다는 백신의 진위가 토픽으로 뜨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누리꾼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4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러한 현상의 정치의 결과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참으로 오래전 얘기입니다. 1982년 여름의 기억을 제가 들추어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육군 3사관학교 19기 훈육장교였고, 그때 생도들의 헌혈 행사가 기획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헌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참할 정도로 그 의미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였죠. 사관학교 생도들이라고 하지만 불과 한두 해 전에는 고향에서 고등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헌혈이란 것은 피를 뽑는다는 인식이 강하여 선뜻 자원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었죠. 그 당시 생도대장님 박동원 장군은 군인들, 특히 장교들은 전장에서 부하들이 피를 흘리고 수혈이 필요하면 자기 팔뚝을 가장 먼저 걷어제치고 헌혈을 해야 한다면서 생도들이 헌혈을 하는 것을 완전히 습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참전했던 월남전 경험을 들어서 이미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사가 말입니다. 원리와 강조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고 가족들이 헌혈하였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관학교에 입교한 생도들에게 헌혈은 사실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생도대장님의 음명도 있었겠다. 훈육대장님들도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헌혈을 강조하였죠. 하지만 강조는 강조를 낳고 강조는 또 강조를 낳고, 위에서 미풍이 불면 가장 아래에서는 토네이도가 불어닥친다는 군대의 특성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강조는 무성한데 막상 헌혈 장소인 병원에는 훈육관과 훈육장교들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장기복무해 보신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비상발령은 있는데 비상해제는 한 번도 없었다죠.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선임 훈육장교들은 다른 업무를 핑계로 오지 않았고 후임 훈육장교들이 드문드문하였습니다. 저희 훈육대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헌혈을 마친 훈육대 광경을 보니 이대로 두면 50%도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헌혈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짧은 시간 고민을 하였죠. 시청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생도들을 병원 문 앞에 정렬시키고 하달된 헌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까지는 다른 훈육대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귀관들, 훈육장교인 내가 가장 먼저 헌혈을 하겠으니
기관들은 보고 선택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훈시를 하고 팔뚝을 걷고 뚜벅뚜벅 헌혈실로 들어갔습니다. 헌혈을 마치고 그 우유와 빵을 받아 나와서 웃으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연출을 하였죠. 긴장했던 생도들의 얼굴이 조금씩 화색이 돌았습니다. 중대장 생도가 선뜻 나서더니만 헌혈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성희 생도, 박준홍 생도로 기억이 됩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은 소대장 생도들이 줄을 서고 그 다음은 서로 앞장서서 헌혈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헌혈 동참자 100%였습니다. 그 당시에 훈육장교와 생도들의 나이 차이가 기껏 2년입니다.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터울인 정도였죠. 경험이나 지식이 월등하지도 않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생도 대장님 주간 훈육회의가 열렸습니다. 월남전의 용장인 박동원 장군은 13훈육 때부터 헌혈 실적을 보고받으셨죠. 얼굴이 부르락 푸르락 하시면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서의 중간인 18훈육 때 실적을 물었습니다. 100%라고 훈육대장님이 보고를 드렸어요. 뭐? 100%? 어떻게 100%를 달성하였단 말이냐? 거짓보고 아니냐?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100%인지 설명해봐. 훈육대장님은 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를 보고 눈짓을 하였습니다. 생도대장님, 훈육장교가 가장 먼저 헌혈을 하고 나니까 중대장 생도가 앞으로 나왔고 소대장 생도들이 그 뒤를 잇고 다른 생도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모두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생도대장님께서는 얼굴이 아주 그냥 희색이 만면하시면서 그래! 솔선수범이야. 솔선수범이 가장 훌륭한 리더십이야. 사실 헌혈 몇 퍼센트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솔선수범을 보이는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 흥분하셨죠 생도대장님. 월남정글에서 전투 경험을 들어서 1시간이 넘도록 설명을 하셨습니다. 솔선수범,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 훈장들이 이런 말을 하셨죠. 바람풍자를 가지고 훈장이 혀가 좀 짧았나 봅니다.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지 이놈아. 이렇게 그 서당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결국 그것은 솔선수범. 지도자가 되려는 자, 솔선수범 하십시오. 그러면 루머든 악평이든 전혀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